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예, 이쁜 반갑습니다. 어여쁜 공주의 아버님 아니십니까? 반갑습니다, 설비님. 그럼 왕자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왕이시라는 거네요. 네? 아니, 저요? 공주아빠님께서 왕이신 거네. 저는 이제 노비죠, 노비. 공감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공주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늦은 밤에 찾아와 주셔서 네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잠깐 예고해 주실까요? 어떨까요? 예. 일단은 직업 계담이 되겠고요. 아우, 근데 좋아. 오늘은 이제 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기종님들도 듣고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즘 유행하는 전세 사기 관련돼가지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중요한 거죠. 예. 네, 또 지금 현지 공인중개사시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공주아빠예요. 먼저 요즘에 뉴스라든지 언론 이런 거를 접해보시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 사기, 깡통 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최근에 제가 좀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네.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피할 수 있는 거는 좀 피했으면 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사기라는 게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누구나 당하겠지만 또 내가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또 피할 수 있는 게 전세 사기거든요. 흔히도 우리가 부동산 집을 구할 때 보면 보통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뭐 다가구 주택이라 하죠. 빌라 건물 그런 거 뭐 전세로 많이들 들어가십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은행에 우리가 대출이 있으면은 내가 거는 이 전세금으로 은행에 있는 대출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통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게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돈으로 은행에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면은 내가 1순위 건자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시세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뭐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어지간하면은 제 돈을 돌려받죠. 그리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 다가구 주택은 보통 한 건물 안에 주인은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대지랑 건물을 통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 안에 호실별로 전부 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이 걸려져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들어오면은 나는 이제 가장 마지막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은행의 대출은 얼마가 있는지는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700원만 내고 등본만 떼보면은 이 건물에 집주인이 얼마를 빌렸고 그리고 과거에 또 얼마를 빌렸고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말소 사항까지 다 조회를 하면은 이 전주인부터 해서 그 모든 히스토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속일 수가 없는데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보증금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다가구 주택에 들어오는데 집주인은 우리 집에 보증금 다 합쳐서 2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 1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2억이라는 말은 집주인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의 말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눈으로 이 보증금을 어떻게 보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계약을 하실 때 집주인이든 부동산한테 이 건물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다 들고 와라. 무조건 다 들고 오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 뭐 이 집은 어쩌고 그런 집은 이제 믿고 걸으시는 거고 정상적인 부동산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인한테 요청을 할 거예요. 물론 주인들 입장에서도 모든 계약서를 다 들고 오라면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내 돈을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들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임차인들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진을 다 남겨 놓으세요.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라도 이 서류 또한 조작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보고 이 건물의 진짜 보증금이 다 합쳤을 때 집주인 말대로 2억이 맞는지 아니면은 오버가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챙기시면은 아무래도 전세 사기에 피할 수가 있죠. 이제 보통 사기를 많이 치는 게 실제로는 우리 집에는 보증금이 2억이 있다고 나중에 까보니까 뭐 5억, 6억, 7억 이렇게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아무런 그런 방어수단이 없으니까 그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좀 몇 번 해드렸던
사회초년생? 하여튼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저희한테 계약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계약을 했다가 그런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저희한테 좀 도와달라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상담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당한 거였거든요. 집주인이 건물 전체의 보증금이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믿고 해도 된다. 그리고 부동산 또한 이 정도밖에 없는 거면은 이 건물이 얼마짜린데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서 본인이 대출을 받고 들어왔는데 실제랑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뭐 8천만 원 1억에 달하는 그 돈 상환 못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집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은행들은 뭐 지금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제도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은행에서는 얄짤없습니다. 그냥 계약 기간 딱 끝난과 동시에 돈 안 주면은 그 세입자한테 바로 구상권 청구부터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학생은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래서 우리 기종님들도 조금 이런 걸 알아두시고 앞으로는 이제 계약하실 때 그런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해주셨네요. 너무 안타까운 또 일이 있었으니까. 예.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딱 1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중개를 하고 있는 이 동네랑은 좀 제법 떨어진 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량으로 한 40분, 5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고요. 하루는 제가 부동산 업무를 보고 사무실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여기 어디 동에 있는 요 건물 주인인데 우리 집에 빈 방이 많다. 빈 방이 많으니까 좀 세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빈 방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집이 안 좋으면 방이 이렇게 텅텅 비었을까 하고 제가 그 네이버 지도나 우리 카카오 맵에서 로드뷰를 통해 가지고 그 집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건물은 되게 오래된 건물이 맞는데 겉을 리모델링을 싹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집인데도 세가 안 나간다고 이 두 군에 있는 부동산들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거 내가 날 잡고 한번 갈 테니까 좀 방복에 비밀번호 좀 받을 수 있냐 하니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시세 또한 제가 있는 동네보다 월세가 거의 한 10몇만 원 정도는 다 쌌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동네가 너무 외진 동네라서 주변에 뭐가 없긴 해도 싼 거 찾는 분들은 충분히 들어올 만한 위치고 컨디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날을 잡고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주인은 저한테 총 4개의 호실이 비어져 있다 했는데 저희 부동산들은 이 건물에 방이 몇 개가 비었는지 확인을 할 때 보통 주차장 뒤편에 가보면은 그 도시가스 밸브가 있습니다. 호실별로. 그게 몇 개가 잠겨 있는지를 보고 이제 공실 파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부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다라는 말이 사람이 안 산다는 거죠. 총 9개의 호실이 있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근데 주인은 나한테 4개 호실밖에 없다고 했지? 일단은 뭐 그거는 그거니까 아니면은 계약이 됐는데 아직까지 세입자들이 이사를 안 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이제 저는 알려준 비번을 치고 원룸, 투룸, 쓰리룸 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호실을 혼자 구경을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요. 건물이 지어진 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년 정도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싹 해놨다 보니까 그냥 새 집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집 컨디션도 너무 좋고 이 금액 되면은 이거는 계약 못하면 진짜 바보 소리 듣겠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고 네이버 부동산이며 뭐 직방이며 다방이며 이런 플랫폼에다가 다 광고 등록을 다 했죠. 아니나 다를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40분 50분 동안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손님들한테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드리고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알려드리고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제가 투룸 하나를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투룸 하나를 계약을 해드리고 그 손님께서는 계약하고 한 3일인가 4일 있다가 이제 바로 이사를 들어오셨고요. 그분은 이제 그 부근에 있는 관공서 다니는 직원분인데 원래는 경기도에 사는데 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시냐 하고 여성분인데 그분을 아무튼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시켜드리고 뭐 잔금도 다 치고 별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이틀 정도 있다가 또 뭐 쓰리룸 문의도 오고 원룸 문의도 오고 해서 계속 안내를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그 먼저 들어오신 투룸 세입자 여성분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저 말고 아무도 안 사는 거 맞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아무도 안 사는 거 맞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사실 내가 그 임대를 할 당시에는 주인이 4개의 호실이 비어져 있다고 했는데 도시가스는 또 전부 다 잠겨져 있더라. 뭐 그거를 꼭 아셔야 되는 거면은 내가 지금 전화해서 확인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꼭 좀 확인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뭐 돌비 부동산입니다. 여기 그 호실이 9개 다 비어져 있었던 거죠? 라니까 왜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투룸 들어간 세입자가 그거를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좀 물어본다 하니까 주인이 좀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모님 뭐 누가 살고 안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리모델링 끝나고 정신 없어가지고 새를 아직까지 못 놨을 수도 있지. 그 말을 해달라니까 주인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 여성분 말고는 아무도 안 사는 게 맞아요. 이제부터 사람들을 채워 넣어 보려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시냐 하고 이제 제가 끊고 세입자분께 설명을 해드렸죠. 고객님 부동산인데요. 확인해보니까 지금은 고객님 말고는 아무도 안 들어간 게 맞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사장님 저 여기서 못 있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지금 들어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냐 뭐 이상한 노숙자라도 들어오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밤에 비명소리가 들린대요. 건물 안에서. 정확하게는 복도에서 들린대 복도에서. 그래서 제가 비명소리요? 아니 거기 고객님 말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비명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사장님 이 건물 이상한 건물 아니에요 하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이상한 건물 그런 이야기는 나 따로 못 들었다. 근데 뭐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들리냐 하니까 자기가 딱 잠이 들랑말랑 하는 그 순간 여자가 복도에서 비명을 으악 이러면서 막 살려달라는 듯이 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잠은 다 깨버리고 복도에 나가봐도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없고 이 건물 위치가 근처에는 오래된 주택 몇 채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까지 걸어가려면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그렇게 걸어가야지 편의점 하나가 나오고 많이 외진 곳에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누군가가 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뭐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연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장난친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며칠만 조금 참아보시라. 정 안 되겠으면 내가 주인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분도 내가 그러면은 조금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사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며칠은 한번 참아볼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이제 저도 전화가 없는 거 보니까 별일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3룸에다가도 손님을 한 팀을 또 넣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였어요. 신혼부부인데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 옆에 그 동네에 있는 관공서에 발령받아서 오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두 분 다 그 관공서에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을 3룸에 놓고 그분들도 직장 때문에 바로 이사를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마음에 그 투룸 세입자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객님 그 오늘 날짜로 또 한 팀이 3룸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집이 좋으니까 아마 바로바로 사람들이 채워지고 북적북적해질 것 같다 하니까 그분이 사장님 저 지금 그 집에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없으면은 뭐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근처에 모텔에 있대요. 모텔에서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냐 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저한테 더 이상 말을 하면은 미친 여자 소리 들을까봐 자기가 저한테 차마 전화는 못했는데 그날도 저랑 전화를 끊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또 누군가가 복도에서 으악 소리를 막 지르는 거래요. 근데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문을 누군가가 막 긁기 시작한대요. 손톱이 막 갈리는 소리? 막 끼깃끼깃 하면서 그 철문을 막 긁으면서 으악 소리가 났다가 한순간에 또 사라지고 자기가 이제 여기 하루라도 더 있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 집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사장님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 자주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고객님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여성분 집에 그것도 다른 여성분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즘에 그 함부로 들어가고 그랬다가 저 교도소 갑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니까. 상관없다고 자기 이거 통화 녹음 다 하시라고 한 번만 부탁드린다고 한 번만 우리 집에 있어보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안 되냐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자기 속옷이든 뭐 개인 기중품이든 다 챙기고 나왔으니까
이불도 다 깨끗한 새 거니까 그냥 하루만 제발 좀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교빈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런 일을 워낙 또 많이 겪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쪽으로도 뭐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촉이 좋은 편이기도 해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가볼까? 가가지고 진짜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뭐가 나오면은 그냥 시원하게 막 욕을 한번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투룸 세입자분께 전화를 드렸죠. 그러면 알겠다. 오늘 갈 테니까 집 비밀번호를 넣어달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당신 집에서 그 어떤 곳도 안 건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뭐 사라졌니 어쩌니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당신이 부탁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절대 그런 걸로 나한테 태클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니까 자기가 절대 그럴 일 없고 그냥 그 집에서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만 좀 봐달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도착을 하니까 한 7시 반쯤 되더라고요. 7시 반쯤 되니까 때마침 제가 계약한 3룸 세입자분들이 그 집 1층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사장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뭐가 나온다 해서 와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기고 하니까 제가 저희 집에 지금 누수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그냥 빈 방에서 오늘 하루만 좀 눈 좀 붙인다고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투룸 세입자분께서 뭐 베개랑 이런 것 좀 몇 개 또 넣어주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자고 가려고 한다. 대충 선의의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하고 그러시냐 하고 저는 이제 그 투룸 세입자 여성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런 그런 게 느껴지는 건 없더라고요. 솔직히 건물 입구에서부터 그랬고 그냥 정리정돈 잘 되고 깔끔한 리모델링 된 집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뭐 제가 낯선 사람 집에 안방에 들어가서 자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불편해도 거실 바닥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 바닥에 누워가지고 휴대폰으로 유튜브 좀 보면서 잠이 들었죠. 그날 제가 좀 피곤했는지 평소에는 제가 좀 많이 늦게 자는데 한 10시도 안 돼서 제가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골아 떨어져 있는데 진짜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비명소리는 아니고 약간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약간 이런 소리?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눈이 정말 번쩍 딱 뜨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눈만 뜨이는 게 아니라 온몸에 털이란 털은 다 서고 있더라고요. 제 몸에서. 제가 이제 느꼈죠. 와 이거 진짜다. 이렇게까지 머리털이 선 적은 거의 없었는데 예전에 제 이야기 그 일주일 집에 나왔던 거의 그 정도 급으로 머리카락이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는데 머리카락은 삐죽삐죽 서고 있고 다행히 가위는 안 눌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실에서 숨을 죽이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그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집이 중문이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현관문으로 제가 딱 도착을 하고 길을 이제 현관문 쪽에 딱 대는데 현관문 긁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하면서 끼익 하면서 그리고 이거 누군가가 장난치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건 100% 영가나 뭐 귀신 하여튼 뭔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문을 그냥 순식간에 확 열었습니다. 확 열면서 뭐야 씨 하면서 제가 욕을 하면서 복도로 나갔죠.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분명히 뭔가가 소리가 나서 제가 문을 열었는데 없고 그리고 문에는 그 긁힌 자국이라든지 그런 것 또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시계를 보니까 한 1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1층에 내려가서 그때는 담배를 태울 때여서 제가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진정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을 하고 복도에 올라가는데 그 투룸 세입자 방이 3층이었거든요. 3층 쪽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으악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진짜 뒤로 그냥 철푸덕하고 주저앉았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그 계단을 3층까지 막 전력 질주를 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진짜로 뭐가 있는지. 올라가니까 없어요. 없는데 4층에 거기 3룸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거기 남성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랑 마주쳤고 사장님 무슨 비명소리 못 들었어요 하고 저한테 내려오시더라고요. 하고 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3층에서 소리가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다가 소리를 듣고 와이프가 무섭다고 내려가 버려 해가지고 자기가 내려왔대요. 예.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고 1층에도 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벙찌다가 이거 무슨 일이냐 하다가 그분께서는 저한테 사장님 혹시 저희한테 뭐 속이신 거 있냐고. 그리고 제가 아닙니다. 저 진짜 속인 거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속였으면 여기 왜 있겠습니까? 도망갔겠죠. 저 진짜 그런 짓 안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그분하고는 헤어졌습니다. 네.
헤어지고 제가 그 투룸 세입자방에 다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뭐 잠도 안 오고 그냥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 급한 대로 뭐 비명 지르는 귀신도 검색해보고 뭐 간단한 비방하는 것도 검색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찰나에 복도에서 이번에는 정말 선명하게 제가 들었어요. 네.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속삭이듯이 예.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 같더라고요. 살려주세요. 뭐 이 소리를 한 3번 4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진짜 무슨 일이냐 하고 혼잣말을 좀 했죠.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겪으신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소리를 강하게 내시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무속인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복도에 나가고 혼잣말을 막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를 제가 막 혼자서 가만히 서서 중얼중얼거리는데 계단 쪽에서 우리 계단에 내려가 보면 센서 등이라고 하죠. 천장에 LED 네. 등. 센서 등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아, 저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목례를 하고 또 기도를 조금 혼자 해드렸습니다. 아유, 무슨 일이 있으신지 모르시겠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좋은 데 가시고 앞으로는 안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혼자 계속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은 거기서 도저히 잠을 잘 여력이 안 돼가지고 날 밤을 새고 다음날 이제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는 길에 투룸 세입자 여성분한테 전화를 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4층에 들어오신 분하고도 같이 겪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일단 먼저 그거부터 체크를 해보겠다. 사실 내가 있는 사무실이랑 여기랑 거리도 너무 멀고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도 정확한 거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다 말씀을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뭐 씻고 사무실로 가서 검색을 좀 했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검색을 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15년 전에 여기서 연쇄살인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집이 신축이었고요. 뭐 지금은 구축이 되었지만 연쇄살인이 일어났는데 범인 한 명이 그 집에 사는 여성분 3명을 갖다가 무참히 그렇게 살인을 한 사건이더라고요. 네. 그 기사를 보니까 참 이게 뉴스에도 대문짝만하게 그게 거의 20년이 가까이 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를 보니까 참 제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세입자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주인한테 너무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주인한테. 사장님 여기 그 살인범 이름이 김철수였는데 여기 그 김철수 살인사건 집 맞죠? 이러니까 맞대요. 그럼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을 하면은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이 이 집을 임대를 안 했던 거래. 그래서 40-50분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했었던 거고 하필 재수없게 제가 걸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 이거는 계약 못 한다 우리. 예. 전부 다 계약 파기할 거고 보증금뿐만 아니고 이 세입자들한테 이사비 다 돌려달라. 진짜 안 그러면 나 무슨 짓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가 없대. 네. 물론 계약서대로 하면은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게 맞죠. 그렇게 제가 주인분하고 한창을 갖다가 실랑이를 해도 이 주인분이 참 너무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말은 자기도 피해자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도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경기도 사람인데 이 집이 너무 급매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샀대요. 근데 사고 나서부터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들어와 있던 세입자들은 무섭다고 다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멘탈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건물에 예. 대출도 있는데 매달 월 수익은 없이 막 이자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뭐 마지막으로 천도제 같은 것도 한번 지내고 그리고 나서 올 리모델링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또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런 거는 솔직히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이 세입자분들은 제 손님들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한테 그냥 우리 손님들 빼달라. 그래도 주인은 뭐 어쩔 수 없다면서 죄송하다면서 그냥 계약서대로 하시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제가 참 우리 손님들한테 뭐랄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일단은 이 주인하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투룸 세입자분한테 전화를 걸었죠. 이 집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고 3명의 여성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먹거리더라고요. 자기한테 막 안 좋은 일 일어나면 어떡하냐. 나 너무 무섭다. 근데 여기에 보증금도 들어가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다가 내가 이건 어떻게든 한번 도와줘 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내가 조금만 더 의심을 하고 조금만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은 이 집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집이었는데 아, 그냥 내가 별 생각 없이 집 좋네, 괜찮네, 싸네.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막 이런 죄책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손님한테 제가 받았던 수수료를 먼저 돌려드리고 이걸로 일단 당분간 모텔 생활하시는데 조금 보태라. 그리고 개인용품 이런 거 좀 다 들고 가시고 내가 그 집에서 한 며칠만 더 있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으시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그런 거를 조금 느끼는 편이고 예민한 편이기도 해서 나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내가 최대한 뭐라도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해보고 정 안 되면은 무속인이라도 불러볼 테니까 그냥 그렇게 좀 하게 해달라 하니까 자기는 좋다고 알겠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제가 그분하고 전화를 끊고 거창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팥이며 고춧가루며 소금이며 막 이런 것들도 챙기고 만반의 준비를 했죠 혼자. 네. 그러고 그 집을 향했습니다. 참 웃긴 게 그런 집들은 보통 특징이 제가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갈 때 항상 몸에서 무슨 이상한 신호들이 오는데 거기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깨끗한 집인 느낌밖에 안 들었거든요 제가. 그날도 제가 올라가면서도 분명히 며칠 전에 이 집에 왔을 때 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지 소름도 안 돋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투룸 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머리털이 쓰더라고요. 분명히 집 안에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갑자기 집 안에서 한기가 돌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집 안을 좀 구석구석 봤습니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없고 제가 뭐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좀 집안이 확실히 좀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네. 그거는 그거니까 저는 일단은 잘 준비를 했죠. 그 거실 바닥에 다시 누워가지고 그날은 제가 저희 집에서 베개랑 이불도 들고 왔었거든요. 그렇게 이불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제가 잠든 시간이 아마 11시에서 12시 사이였고 제가 막 잠이 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누군가가 복도에서 막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우리 그 되게 아파하는 소리인데 아, 우리 배 아플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막 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그 방문을 갖다가 막 팡팡팡팡 하면서 손바닥으로 막 쿵쿵쿵쿵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또 왔구나. 이제는 뭐 별로 무서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되게 조금 안타깝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문을 열었죠. 열으니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한테 소금이며 팥 뿌리는 것도 참 웃긴 일인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제가 방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자꾸 오늘은 모르겠다. 일단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하고 잠을 들었습니다. 잠이 드니까 꿈을 꿨는데 네. 꿈속에서도 제가 그 자리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옆에서 이런 고통에 휩싸이는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니까 그 안방에 큰 방에서 어떤 여성분이 온몸에 피범벅인 채로 어휴. 손바닥으로 벽을 막 이렇게 근근히 짚으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고통이 흐느끼더라고요. 온몸이 그냥 피칠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꿈에서 무섭다기보다 뭐 도망을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그게 너무 안 돼 보이고 아파 보이고 슬퍼 보여서 저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했어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제가 뭐 제 의지대로 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분한테 다가가서 제가 막 안아드렸거든요. 얼마나 아프셨냐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고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드셨을 것 같다고 막 안아드리니까 그 여성분이 너무 아파 살려줘 계속 막 흐느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울면서 그분 등을 갖다가 다독이다가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니까 실제로 제가 자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가서 세수를 한번 하고 1층에 내려가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오고 나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까 안방 꿈에서 그 여성분께서 막 벽을 막 짚고 계셨잖아요. 그 벽을 갔는데 이게 벽 색깔이 그게 약간 실크 벽지라고 해야 되나? 그레이빛이 도는 그런 벽지였는데 이게 군데군데 뭔가 거뭇거뭇한 게 뭐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방에서 시칼 1개를 꺼내 들고 와가지고 그 벽지를 쬐습니다. 쬐니까 핏자국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그 방 안에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도망을 가다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피범벅이 된 채로 그 벽을 이렇게 짚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딱 보는데 또 눈물이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당장 뭐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나쁜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근처의 마트에 가서 최대한 뭐 살 수 있는 건 다 샀습니다. 탁주도 사고 소주도 사고 뭐 맥주도 사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막 향도 사가지고 뭐라도 좀 해드려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고 제가 막걸리 한 잔 드렸다가 맥주 한 잔 드렸다가 소주 한 잔 드리면서 제가 향도 피우고, 나름 정말 열심히 배운 건 없지만 기도를 해드렸어요.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제가 가늠조차 안 됩니다. 정말 한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다 털어내고, 그 인간은 죽어서도 분명히 벌 받을 거다고. 그 사람은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았었거든요. 그 범인은. 그 인간은 살아서도 산 게 아니고 죽어서도 엄청 고통스럽게 살 테니까 하여튼 간에 좀 제발 다 털고 그냥 좋은 곳으로 가달라고 막 기도를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다음 날이 됐죠. 그리고 제가 원래 계획이 총 3일 동안 그 집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고 다음 날도 제가 밖에서 일을 다 보고 그 집에 들어와서 잠을 청했는데 아무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만 없었고 또 내일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죠. 네. 마지막 날이 되어가지고 제가 잠을 또 자고 있는데 또 똑같은 꿈을 꿨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막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예.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 눈을 부비면서 그 안방으로 걸어가니까 그 여성분이 계셨고, 근데 그 여성분이 피를 안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배가 아프신지 배를 계속 이렇게 부여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선생님 많이 아프셨죠? 참 도움이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또 그분한테 막 공감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배가 아픈 와중에도 약간 옅은 미소를 띠시더라고요. 제가 얼굴은 못 봤는데 입만 봤거든요. 이게 머리를 다 풀어 예. 헤치고 계셔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입만 봤는데 약간 옅은 미소를 짓는데, 이게 뭐 비웃는다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저를 그냥 좀 귀엽게 봐주는 듯한 하여튼 그런 웃음을 짓더니 순식간에 꿈에서 탁 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투룸 세입자분한테 일단 전화를 드렸죠. 선생님, 일단은 여기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은 했다. 일단 선생님도 이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인한테도 내가 도배지 찢은 것도 다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할지도 다 말을 해주더라. 이거는 그 주인도 몰랐던 부분이고 해서 그 핏자국 있던 거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그냥 보증금도 돌려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핏 칠갑돼 있는 방에서 못 살잖아요, 솔직히. 예. 네.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이사는 가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약속하지만 나도 좀 무지했던 잘못이 있으니까 뭐 이사비 조금 보태시라고 한 50만 원 정도 보내드리겠다 하니까 자기도 알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3룸 세입자분한테도 그 말씀을 드려야 돼서 3룸 세입자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은 이사를 안 나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으시냐니까 사장님 오시고 난 뒤로 그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고. 지금 4일째인데 그냥 그날 하루 들은 게 자기는 다였답니다. 그래서 그렇냐 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그 3룸 세입자분한테 또 생각이 나서 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4일째 되는 날 저하고 통화를 한 다음 그날 꿈을 꿨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자기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그분이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미안했다 그러고 사라지셨답니다. 그 여성분이. 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다 부질없어서 그냥 간다 이러면서 그분이 사라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룸 세입자분께서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여기 와서 뭘 했냐고. 예. 그래서 제가 뭐 한 거는 딱히 없고 그냥 꿈을 꿨는데 그냥 공감해드린 게 다였던 것 같다. 진심을 다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분이 이제 뭐 좋게 봐주셔서 가신 것 같더라. 예. 사실 우리도 이 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던 집인 걸 이제 알게 됐다. 근데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와이프는 미신을 안 믿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괜찮다 하고 또 다행히 그분께서도 꿈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살아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에 많은 분들께서도 진짜 큰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산 사람이든 죽은 귀신이든 간에 이 진심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도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공주 아빠님. 네. 그러면 뭐 그 집주부는 그 후에 좀 어떻게?
그냥 네. 저는 이제 그분하고는 아예 거래를 안 하기로 했고 다행히 아. 투룸 세입자분한테는 보증금 다 돌려드렸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이사비도 자기가 한 50만 원 챙겨주고 해서 저하고 그분하고 해서 50씩 해서 100만 원 이사비 보태가셨고 뭐 3룸 세입자분은 이제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1년 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계실 거고 근데 나머지 방들은 모르겠어요. 아예 그 집을 제가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공주아빠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업을 하시더라도 바르게 하시니까 앞으로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고요. 이게 당장은 뭔가의 뭐 큰 이득이든 적은 이득이든 그게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사필기정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필기정,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네. 예, 저도 그 말을 조금 무서워해가지고 항상 행동 조심하고 삽니다. 사필기정을 경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 공주아빠님께서도 언젠가는 더 지금보다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주아빠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더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저희 시들모에서는요 단순하게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나를 한번 더 뒤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분들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는 얘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주아빠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더 잘 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